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전세로 사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패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경제적 불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대출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삶의 질과 행복에 더 많은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서 물질적 소유보다는 유연한 생활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소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과거에는 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 건물에 대한 대출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의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빚 없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게 되었고, 이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A씨는 수원시의 강남이라 불리는 광교에 10억짜리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당시에는 광교가 판교를 뛰어넘을 거라며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죠. 상가는 주택에 비해 대출을 더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본인의 자산 1억에 대출을 9억 원 받아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무리한 투자였지만 당시에 광교 투자 열풍이 불던 때라 곧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처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광교 신도시의 상가들은 현재 공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출금이 많다 보니 당연히 매월 나가는 이자도 상당했습니다. 처음엔 연간 이자로 약 2,500만 원이 나갔는데 금리가 급등하면서 최근에는 연간 이자가 5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즉 금리가 구매 당시보다 2배로 뛰어 매월 내야 하는 이자 또한 크게 증가한 거죠. 문제는 상가의 가치가 유지되기를 바랐지만 현재 10억 원에 매입한 상가가 팔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광교 지역의 비슷한 사이즈 상가를 구매한 이웃들도 1억, 2억 정도 손해를 보고 상가를 처분하려고 내놓은 상황입니다. 세입자 유치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지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주변에서는 공실을 방치하는 것보다 월세를 낮춰서라도 빨리 세입자를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한번 월세를 낮추면 상가 가치도 떨어지고 그 가격으로 계속 월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A씨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한때 판교를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공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신규 입주 문의도 급감했습니다. 광교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시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광교의 아파트 상가들도 사람들이 주로 오가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가가 비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판교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분양 시에 54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현재는 총 404호실 중 약 40%에서 50%가량이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의 루안시티나 검단 신도시를 포함한 다른 신도시들도 공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검단 신도시의 경우 2022년에 완공된 메인 도로에 위치한 10층짜리 빌딩들이 아직 분양되지 않은 상태로 전체를 사거나 임대하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멀리서 보면 활기찬 모습을 연출하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비어있는 상가나 빌딩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신도시 개발 초기의 기대와 달리 실질적인 상업활동과 세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제 상황의 변동성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상가 운영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도시의 상가들이 직면한 도전 중 하나는 도시가 안정적이고 소비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도시로 이사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은행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며 전세나 매매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할 여유가 부족합니다. 구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구도시 거주자들은 대출을 상당 부분 갚았고 연령대도 높아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신도시는 젊은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많아 소비에 있어 보다 절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건 모르건 신도시의 상가들은 초기에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1층부터 상점들이 입점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열정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의 상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초기에는 많은 상점들이 입점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가 예상만큼 진전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 뒤에는 소비 패턴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직접 찾아가서 쇼핑하고 먹기보다는 집에서 편하게 배달을 시켜 먹는 것에 익숙해졌고, 특히 신도시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합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신도시에서 상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비를 위해 사람들이 몰리는 도시는 주로 서울 같은 대도시나 각 지역의 거점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상가 건물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가에는 집 앞에 사는 사람들만 방문할 뿐입니다. 검단 신도시와 같은 신생 신도시의 경우 아직은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앞으로 3년, 4년 후의 상황이나 지하철, 5호선 개통과 같은 인프라 개선이 실제로 상가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신도시 상가의 성공은 단순한 인구 밀집도를 넘어서 지역 주민의 소비 여력과 생활 패턴, 그리고 주변 인프라의 발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광교, 동탄, 송도, 청라 등 수도권 신도시들은 대부분 공실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완성되었고 추가적인 큰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적어 공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분양가와 월세를 낮추어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임대료도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장사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입점할 세입자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신도시 발전에도 결코 이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상가의 공실 문제는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와 시장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을 통해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신도시 상가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신도시 상가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도시 상가 시장의 미래는 유동인구의 증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선 지역사회, 정부, 그리고 투자자들 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신도시 상가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전략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